안녕하세요, 김현의 축구학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첼시와 에버튼 경기입니다. 최근에 첼시 경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죠. 이번 시즌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 포터의 역량과 첼시의 기존 선수들과 새로운 선수들의 조합을 조금씩 간격을 좁혀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기로 준비했는데 2대2로 비겼습니다. 심스한테 실점하면서 에버튼 입장에서 극적으로 비긴 경기가 되었지만 포터가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기 원하는지, 그러면서 잘 풀렸던 이유와 수비 상황에서는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포터는 지난 리그 26라운드 리즈전부터 시작해 다시 백3로 돌아왔죠. 이번 경기도 변함없이 3-4-3으로 나왔고 첼시가 풀어나간 방식은 레스터 시티전이나 이전 경기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윙백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과정을 자세히 보면 에버튼이 먼저 4-4-2로 나오고 첼시가 3-2 빌드업 형태로 위치할 때 투톱은 케파를 비롯한 센터백을 견제하는데요. 에버튼이 이렇게 견제하면 첼시의 남은 두 미드필더를 미들라인에서 미드필더들이 전진해서 1대1로 견제해야 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5대4, 넓게는 6대4까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이드 쪽에 위치하는 스토퍼에게 볼을 넘겨줄 경우 윙어가 나오면 에버튼과의 측면 지역에서 완전히 수적 우위를 점할 수도 있었죠. 이렇게 되다 보니 미드필더는 지난 레스터 시티전처럼 약간 내려와서 받아서 이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오픈할 수 있었는데요. 후방과 전방의 간격이 멀어져도 파생된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첼시의 후방 빌드업 핵심입니다. 이후 이 공간에 위치할 하베르츠나 풀리식이 측면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좁히게 되면 미드필더와 공격형 미드필더가 같은 라인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가 약간 대각선에 위치해서 돌려서 넣어줄 수 있는 루트가 나올 수 있는데요. 바로 논스톱으로 돌려놓거나 센터백에게 주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하면 미드필더가 볼을 내려와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에버튼의 상황도 같이 보면 수비라인 앞 공간이 쉽게 오픈되기도 했지만 에버튼이 이 경기에서 한 가지 묘수가 있다면 3선 라인을 지속적으로 좁혀놓은 점입니다. 4-4-2 형태에서 원톱과 두쿠레가 맞춰서 나가 2명이 나가고 두 미드필더가 또 나간 상태에서 윙어가 첼시 윙백을 맨마킹하거나 넓게 위치하면 수비라인 앞은 완전히 열리게 되는데요. 에버튼 윙어는 지속적으로 약간 좁혀있기 때문에 그나마 풀리식과 하베르츠가 좁혀서 볼을 받아도 지속적으로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라인의 위치로 접근해서 이 상황을 봤을 때 두 윙어가 좁혀 있어도 두 윙백은 그대로 넓게 위치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볼을 받고 돌면 두 윙백이 종방향으로 나가면서 측면을 활용한 역습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첼시가 후방에서 전방까지 빠른 템포로 역습을 나갈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엔조와 코바치치인데요. 공격진이 이 선에서 볼을 받으면 볼을 받고 돌아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심플하게 볼을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은 풀리식과 하베르츠가 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패스가 오는 동안 코바치치와 엔조는 상대보다 먼저 뒤에서 받쳐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코바치치도 드리블로 볼 운반하는데 좋은 선수고 엔조도 좌우로 넓게 볼을 공급해주는데 일가견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미드필더 중 한 명은 전진해줄 필요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미드필더가 전진하면 풀리식과 하베르츠가 내려와서 링크업 해주는 상황보다 공격 숫자가 한 명 더 늘기 때문에 미드필더의 빠른 기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대표적으로 포터가 오고 나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방식인데요. 후방에서 백3에 투볼란치가 위치한 모습을 볼 수 있고 투볼란치를 오나나와 게예가 1대1로 막으려는 상황이죠. 여기서 간단하게 돌아서 내주거나 밑에 있는 바디아실에게 주고 앞으로 열게 되면서 순식간에 이 공간이 열리고 측면을 견제하던 이워비는 안으로 들어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다음 상황부터 윙백의 움직임은 에버튼의 풀백들이 견제하게 되면서 크게 효과적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겠지만 수비라인 자체를 뒤로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은 윙백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다시 필드로 돌아가 보면 첼시가 위협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냈을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엔조나 코바치치가 주고 빠지면서 최대한 공격 라인 쪽으로 붙어주려 한다는 점입니다. 첼시가 투볼란치로 운영되면서 중원의 한계점은 결국 체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바치치와 엔조는 지속적으로 밑에서 빌드업을 돕고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은 이제 마냥 내려오기보다 적당하게 내려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엔조와 코바치치 중
항상 볼 받은 선수는 주위 선수에게 주고 2선으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주면서 페널티 박스 안에 부족한 숫자를 미드필더가 올라와서 채워주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측면에 있는 윙어는 윙백이 컷백하고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공간에 위치하고 나머지 세 선수가 문전 앞으로 쇄도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경기 보면서 이 부분에 하나 아쉬웠던 건 지속적으로 명치 위로 올라오는 크로스들만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첼시에는 지금 전형적인 9번 스타일의 선수가 없고 하베르츠도 상대와 경합하면서 득점하는데 능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3명 중 1명은 앞으로 잘라 들어가서 상대를 유인한다든지 끝에 있는 선수가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등 대체적으로 골 냄새를 잘 맡는 선수나 센스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들은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여기까지 코칭 스태프가 세세하게 짜줄 수는 없지만 이런 움직임은 선수들끼리라도 서로 피드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한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엔조가 코바치치에게 주고 다시 들어가면서 2선 위치의 공격 숫자는 3명의 톱 역할을 1명이 하고 있다고 보면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올라오면 대부분 공중볼을 득점하려고만 하고 누군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등 박스 안에서의 세밀한 움직임은 부족했습니다. 다시 필드로 돌아가서 첼시가 측면을 활용하는 방식을 자세히 보면 벤치럴과 리스 제임스가 돌아오면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여전히 우측면에서 하베르츠와 리스 제임스의 호흡은 많이 아쉽지만 기본적으로 윙백들이 넓게 위치할 때 주고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이라든지 바깥쪽으로 빠져서 들어오는 움직임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윙백이랑 공격수가 같이 위치한 자리에서 공격수가 시원하게 빠져주거나 차라리 하베르츠가 리스 제임스와 라인을 비슷하게 맞춰서 주고 빠질 수라도 있게 움직임을 맞추면 우측면의 위력은 더 극도화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첼시가 특히 측면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전환해주는 상황에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좌우측을 떠나 한 곳에 많은 숫자를 두고 엔조가 크게 전환해주면서 논스톱으로 박스 안으로 넣어주고 득점했죠. 이번 후반기는 이런 장면으로 위협적인 장면들을 꽤 만들었습니다. 이런 장면도 보면 좌측면에 다 몰아넣고 뒤로 빼면서 상대 라인이 좁게 형성되었을 때 반대로 길게 넣어주거나 선수들을 거쳐서 전환 과정을 통해 후방에서 파이널 서드와 박스 안까지 들어가는 이 과정은 첼시가 굉장히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첼시는 어떤 수비 방식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첼시는 지난 경기들에서 대부분 5-2-3 형태로 수비하다가 지역 수비 상태가 되면 5-2 형태로 내려와 수비라인 앞 공간에 슈팅 공간을 내준다든지 측면에서 상대에게 쉽게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반대편에 솔로가 되는 상황 등 수비 상황에서는 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4-4-2 형태로 나왔는데요. 펠릭스와 하베르츠가 투톱으로 나와 펠릭스가 최전방에서 이동하면 하베르츠는 최대한 반대쪽 센터백과 미드필더를 견제하면서 미들라인은 플리식, 코바치치, 엔조, 리스 제임스가 전진한 상태에서 4명이 구성된 채로 수비를 운영했습니다. 뒤에 있는 수비 라인도 벤치렐, 바디아실, 쿨리발리, 포파나가 포백을 맞춰서 에버튼의 4-2-4 형태가 만들어질 때 골키퍼를 기준으로 반 몰아가는 형태로 반대 센터백은 두면서 1대1로 견제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이후 상대가 라인을 올린 채로 높게 올라오면 지역 수비 형태로 전환해 4-4-2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리스 제임스의 견제 상대인 맥닐의 위치에 따라 5-3 형태로 수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펠릭스가 반 몰아서 들어오고 하베르츠는 센터백을 견제해주는 형태로 반대편을 펠릭스가 루트를 차단하면서 오기 때문에 4-4-2 형태로 1대1로 막으려는 걸 알 수 있죠. 이후 포백이 포파나가 우측 풀백으로 되면서 그대로 유지되죠. 이후 지역 수비 상황에서도 4-4-2 형태가 만들어지지만 리스 제임스는 맥닐의 이동 동선에 따라 사이드로 이동하면서 5-3-2 형태가 되고 상황에 따라선 측면을 변칙적으로 상대가 활용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